안녕하세요, 여러분. 6월 27일 목요일입니다. 오늘 새벽부터 점심까지 나온 따끈따끈한 증권사 리포트들 한 15건 정도 되는데요. 저희가 또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여러분 궁금해하실 만한 핵심 정보 또 투자 아이디어만 쏙쏙 뽑아드릴게요. 오늘 어떤 종목들 목표 주가가 움직였는지 또 시장은 어디에 주목하는지 바로 알아보죠. 전문가님, 준비되셨나요? 네, 그럼요. 오늘 나온 리포트들 중에 흥미로운 지점들이 꽤 있었습니다. 바로 핵심 내용으로 들어가 보시죠. 좋습니다. 오늘 리포트들 보니까 목표 주가 변동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. 특히 좀 눈에 띄는 상향 조정 같은 게 있었나요? 네, 맞아요. 저희가 분석한 15건 중에 14곳에서 목표 주가 변화가 있었어요. 와, 거의 대부분이네요. 그렇죠. 상향이 13곳, 하향이 딱 7곳이었고요. 그중에서 9개 종목은 상승 여력, 그러니까 업사이드라고 하죠. 그게 20% 이상 제시돼서 투자 아이디어를 좀 찾아볼 만했습니다. 20% 이상이면 꽤 높은데요. 어떤 종목들이었나요? 가장 눈에 띈 건 역시 현대건설입니다. NH투자증권 리포트였죠. 아, 현대건설이요? 네, 목표 주가를 확 올렸어요. 무려 47%나 11만 6천 원. 와, 47% 엄청나네요. 거의 50%인데요? 그렇죠. 그 이후로는 이제 원전 EPC 경쟁력 이걸 꼽았고요. 또 사우디 네옴시티 수주 가시화 이것도 크게 보더라고요. 아무래도 기대감이 상당한 거죠. 이야, 47% 상향이면 정말 파격적입니다. 네옴시티나 원전 기대감이 정말 크군요. 다른 종목들은 좀 어땠나요? DI 동일도 유진투자증권에서 40% 올린 5만 5천 원을 제시받았는데요. 아, DI 동일도요? 40%면 이것도 상당한데요? 네, 알루미늄박 증설 효과랑 ESS용 LFP 배터리 소재 있죠. 네. 그쪽 공급 가능성을 좀 높게 평가했더라고요. 그리고 SK 하이닉스, 하이닉스는 계속 얘기가 나오죠. 그렇죠. HBM. 네, HBM4 선점 기대감이란 2분기 실적도 좋을 거다 이런 전망으로 하나투자증권에서 24% 오른 36만 원을 제시받았습니다. 역시 AI 반도체의 모멘텀은 여전하군요.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삼양식품, 불닭볶음면. 아, 삼양식품 요즘 정말 뜨겁죠. 네, 해외 매출이 워낙 좋다 보니까요. DS투자증권에서는 PER 25배도 괜찮다, 비싸지 않다 이렇게 보면서 목표가를 21% 올렸어요. 16만 원으로. 16만 원이요. 와, 대단하네요. 네, 그리고 GS건설도 NH투자증권에서 건설 경기 좀 반등하지 않겠냐, 신사업 기대감도 있다 이러면서 29% 상향된 2만 8천 원을 제시받았습니다. 건설주들도 좀 움직이는 모습이네요. 네, 그 외에도 신세계, 한국전력, 기업은행, 롯데정밀화학, 제일기획, LG우플러스까지 줄줄이 목표가가 올라갔어요. 정말 다양한 업종에서 상향이 나왔군요. 그럼 하향된 곳도 있었나요? 딱 한 곡, LG이노텍이 있었는데요. 아무래도 광학 부품 쪽, 카메라 모듈 이쪽 부진 우려 때문에 유일하게 목표가가 좀 내려갔습니다. 근데 전장 사업이나 기판 사업 성장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본다는 점은 좀 참고할 만하고요. 그리고 IM금융지주랑 LG전자는 이번에 새롭게 커버리지를 시작한 종목들이에요. 그렇군요. 현대건설부터 삼양식품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목표가가 올랐는데 이런 개별 종목들 움직임을 관통하는 더 큰 시장의 흐름, 핵심 테마 같은 건 뭐가 있었을까요? 첫째는 역시 건설 인프라죠. 아까 말씀드린 현대건설, GS건설처럼 사우디 네옴시티나 불가리아 SMR 같은 해외 대규모 수주, 이 기대감이 큰 것 같아요. 네, 해외 수주 모멘텀이 중요하군요. 두 번째는 역시 AI 반도체, SK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. 하반기에 HBM4 공급 확대하면서 실적이 확 좋아질 거다, 이런 기대감이죠. AI는 계속 가는 테마고요. 그렇죠. 셋째는 배터리 소재입니다. DI 동일처럼 연말에 알루미늄박 신규 라인 가동하거나 ESS용 LFP 같은 신소재 공급, 이런 게 이제 이익 증가 기대감을 키우고 있고요. 배터리 소재 쪽도 다시 주목받는군요. 네, 넷째는 소비식품 분야. 이것도 빼놓을 수 없죠. 신세계는 이제 3분기에 중국 단체 관광객 다시 오지 않겠냐, 이런 기대감. 그리고 삼양식품은 말씀 안 들어도 아시겠지만 해외라면 매출이 정말 폭발적이니까요. 네, K푸드 열풍. 그렇죠. 다섯째, 금융 쪽에서는 기업은행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랑 맞물려서 배당 매력이 좀 부각되는 모습이고요. 아, 배당주 투자 관점이군요. 네, 마지막으로 통신 미디어에서는 LG유플러스의 안정적인 배당, 그리고 제일기업의 글로벌 광고 실적 성장,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.
결국 시장은 성장성 아니면 안정성, 그러니까 배당 같은 거 이런 키워드에 좀 주목하는 것 같아요. 네, 말씀하신 테마들을 들어보니까 최근 시장 관심사가 어디로 향하는지 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. 그럼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리포트들이 좀 구체적으로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나요? 좀 참고할 만한 전략 같은 게 있을까요? 네, 구체적인 접근 전략들도 좀 제시가 됐는데요. 예를 들어서 원전이나 네옴시티 수주 테마 관련해서는요. 현대건설이나 GS건설을 실제 발주가 예상되는 7, 8월 전에 좀 분할해서 매수하는 전략 이런 게 언급됐고요. 아, 시점을 노리는 거군요. 네, 그리고 AI HBM 모멘텀으로는 SK하이닉스를 2분기 실적 발표 전에 약간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수행 전략 같은 것도 나왔습니다. 실적 발표 전 기대감을 활용하는 전략이네요. 그렇죠. 그리고 글로벌 K푸드나 소비 회복 기대감으로는 삼양식품, 신세계 이런 종목들을 3분기 성숙기 효과 나타나기 전에 미리 좀 사두자 이런 선침의 전략. 배당 매력으로는 기업은행을 2분기 실적이나 배당 관련 공시 나오기 전에 매수하는 전략 이런 것들이 제시됐습니다. 네, 타이밍이 중요하겠네요. 네, 그리고 DI동일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알루미늄 박 증설 라인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전에 매수하는 아이디어 이런 게 있었고요. 리포트들 중에는 각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을 별점으로 이렇게 표시해둔 것도 있으니까 투자 판단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 리포트들을 쭉 훑어보니까 현재 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기회를 보고 있고 또 어떤 전략을 고민하는지 그 흐름을 좀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역시 꾸준히 시장 변화를 따라가는 게 중요하겠네요. 맞습니다. 다만 오늘 저희가 다룬 내용은 특정 시점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들을 분석한 결과일 뿐입니다. 이게 절대 투자 추천이나 권유는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. 네, 그 점은 정말 중요하죠. 모든 투자의 최종 결정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. 신중한 판단이 꼭 필요합니다. 맞습니다.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 결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. 저희는 다음에도 알찬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살펴본 것처럼 시장은 때로 단기적인 기대감에 크게 움직이기도 하는데요. 과연 이런 기대감들이 장기적인 기업 가치에 얼마나 잘 녹아들어 있을지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 모두 긍정적인 에너지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